최근 들어 60세 이상 남성들의 비아그라 사용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최고 용량인 100mg을 자주 복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용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과연 자주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30년 이상 비뇨기과 전문의를 지낸 김지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매일 비아그라를 2주간 꾸준히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직접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40대, 50대, 60대, 70대 남성들이 약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명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과용했을 때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도 알려드립니다. 특히 60세 이상 남성을 위한 안전한 복용법과 다른 약물과 함께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안내합니다. 더불어 비아그라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자연요법 몇 가지도 소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건강 관련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전만큼 활력이 없어서 비아그라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면 나이와 복용 빈도, 용량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안전 여부를 분석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 65세 남성 환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거의 10년 동안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비아그라를 처방했더니 효과는 즉시 나타났고 환자는 큰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첫 주에는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효과가 너무 좋다 보니 그는 매일 최대 용량으로 복용을 계속했습니다. 2주 후 다시 찾아왔을 때 환자는 놀라움과 함께 걱정스러운 증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주는 마치 기적 같았지만 둘째 주가 되자 꾸준히 복용했음에도 약효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심장이 빨리 뛰고 어지럼증까지 동반했습니다. 이는 짧은 기간 고용량 비아그라를 남용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약효를 발휘하는 데 필요한 체내 물질이 고갈된 상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수력 발전에서 물이 충분히 저장되지 않으면 아무리 수문을 열어도 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최대 용량을 연속 복용하면 신체의 반응 기전이 이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다음으로 연령대별 비아그라 사용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아그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장기간 사용하는 남성들이 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 수성구에 사는 62세 이 선생님은 비아그라와 호르몬 요법을 함께 병행하며 3년 넘게 만족스러운 효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0세 이상과 80세 남성들의 경우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연령대 대부분은 이미 10년 이상 전립선 치료제를 사용해 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부부관계의 빈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부분 필요할 때만 비아그라를 복용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 남성은 여전히 매일 복용하는데 이는 성생활 때문이 아니라 배뇨가 한결 편해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광주 서구에 사는 74세 초해 선생님은 처음에는 배뇨 개선을 위해 복용을 시작했고 3년이 지난 지금도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연령대별 경향은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평균적인 사례일 뿐 개인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60세인데도 40대보다 빠르게 개선되기도 하고 반대로 젊음에도 효과가 더딘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아그라 사용량과 빈도는 반드시 개인 건강 상태에 맞춰 결정해야 합니다. 비아그라를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진료하면서 확인한 가장 큰 위험은 심혈관계입니다. 비아그라는 혈관을 확장해 혈압을 급격히 낮출 수 있으며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스텐트 시술 이력이 있는 분이 고용량을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위험합니다. 심한 경우 뇌졸중이나 실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60세 이상의 한 환자는 고용량을 연속 복용한 뒤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치료로 회복했지만 이는 모든 분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비아그라는 간과 신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간과 신장은 약물을 대사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하지만 과도한 사용은 간 수치를 높이고 신장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야간 배뇨 증가 정도로 나타나지만 검사를 해보면 이미 간과 신장이 손상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50대, 60대 남성은 원래 장기 기능이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아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문제는 심리적인 영향입니다. 약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비아그라가 없으면 자신감을 잃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이 불안은 점차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변해 평범한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가 약 없이는 배우자와 가까이 하기 두렵다고 고백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는 가정의 행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비아그라는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반드시 올바른 방법과 용량, 적절한 대상에게만 사용되어야 하며 특히 건강과 신체가 약해진 60세 이상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아그라를 올바르게 사용하면서 건강을 지키고 최상의 효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제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얻은 결론으로 제대로 실천하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진짜 약과 가짜 약을 구분해야 합니다. 가짜 약은 성분이 과도하게 들어있거나 위험한 물질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효과가 너무 강하다고 느끼다가 정품을 복용했을 때는 약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이는 이전에 몰래 복용한 가짜 약으로 인해 지나치게 높은 용량에 반응했던 경험 때문입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비아그라 대부분은 중국산 가짜 제품이며 간과 신장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심한 경우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의사의 정식 처방을 받은 약만 복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약효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식습관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복용하면 비아그라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술도 마찬가지로 약효를 줄입니다. 술을 마시면 간이 알코올 분해에 집중하면서 약 성분도 빠르게 분해되어 효과가 사라집니다. 이는 수술 시 마취가 잘 되지 않는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가장 올바른 방법은 공복 상태에서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약이 제대로 흡수되어 최대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남성에게 중요한 점은 용량입니다. 이 나이에는 대사 속도가 느려 약이 체내에 더 오래 남습니다. 따라서 처음 복용 시 가장 안전한 용량은 25mg 정도이며 100mg은 최대 용량으로 절대로 처음부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복용 시점 또한 중요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부부관계 약 1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으며 하루 1회만 사용하고 연속으로 여러 번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심혈관 질환, 특히 협심증 치료제인 니트로글리세린과는 절대 함께 복용하면 안 됩니다.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립선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하며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복용해야 합니다. 황금 원칙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약이 효과가 없다고 느껴도 임의로 용량을 늘리면 안 됩니다. 심한 두통이나 얼굴이 붉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면 용량을 줄이거나 의사와 상담해 적합한 약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비아그라 남용의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4세인 최 씨는 서울의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적인 경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는 모든 일을 완벽히 통제하며 강한 이미지를 유지했지만 60세를 넘기면서 예전만큼 활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자 비아그라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용량대로 복용하며 만족했지만 점차 최대치로 늘리더니 심지어 2배로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의사와 상의하지 않고 위험성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와 함께하는 중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땀과 얼굴 붉음, 극심한 어지럼증이 나타났습니다. 이어 가슴 통증까지 발생하자 가족이 즉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도착 당시 혈압은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고 의사들은 비아그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위험한 반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마신 술이 상황을 악화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제때 응급처치를 받아 목숨은 구할 수 있었지만 단 몇 분만 늦었어도 뇌졸중이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경험 후 최 씨는 자신이 경고를 무시하고 약을 자신감을 위한 도핑제처럼 사용한 것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약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건강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최 씨의 사례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비아그라는 신비의 약이 아니며 과다 복용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행복한 순간에도 건강, 나아가 생명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약물에 의존하기보다 자연적인 방법을 우선하도록 권합니다. 이는 단순히 부부관계 문제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정신 상태, 삶의 질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30년 넘는 진료 경험을 통해 제가 확인한 사실은 남성이 생활 습관을 바꾸었을 때 그 효과가 약 복용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강력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3가지 핵심 요소, 즉 신체 운동, 식습관, 정신적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입니다. 몸은 기계와 같아서 자주 움직이지 않으면 점점 녹슬고 약해집니다. 특히 50세 이후 남성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빠른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가벼운 조임 운동과 같은 유산소 활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해 자연스럽게 발기 능력을 높여줍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주 5일, 하루 최소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할 것을 권합니다. 무리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지속성입니다. 또 한 가지 종종 간과되는 근육이 있습니다. 바로 골반근입니다. 이 근육은 골반 아래에 위치하며 배뇨를 조절하고 발기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배뇨 조절이 어려워지고 야간 배뇨가 잦아지며 발기 유지력도 떨어집니다. 가장 간단한 훈련은 케겔 운동입니다. 소변을 참는 듯 근육을 몇 초간 조였다가 이완하는 동작을 반복하면 됩니다. 이를 하루 2, 3세트, 세트당 7에서 10회 반복해 보십시오. 몇 주 만에 뚜렷한 변화를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식습관입니다. 한국 남성들은 대체로 고기구이, 기름진 음식, 술자리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런 습관들이 50세 이후 남성 건강을 빠르게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동물성 지방과 술은 혈관을 좁히고 생식기로 가는 혈류를 줄이며 호르몬 균형도 깨뜨립니다. 남성적 활력을 되찾으려면 식습관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기름진 고기와 튀김을 줄이고 대신 채소, 통곡물, 콩류를 늘리십시오. 이들은 풍부한 섬유질과 비타민을 공급해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혈중 지질 수치를 낮춥니다. 특히 연어, 고등어, 정어리, 호두, 아마씨 등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관 탄력을 높여 발기력을 직접적으로 돕습니다. 술은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오늘의 한 잔이 내일 밤 불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 대신 녹차나 인삼차를 마시면 정신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해산물, 특히 굴, 피조개, 새우 등에서 아연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을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실제로 일부 환자들은 이런 식습관 변화만으로도 비아그라 없이 오랜 기간 안정적인 활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수면과 정신 건강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사를 잘해도 수면이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심하면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듭니다. 특히 깊은 잠은 신체가 재생되고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루 5시간 이하로만 자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최대 2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7, 8시간 숙면을 유지하면 호르몬이 안정적으로 분비되어 건강과 정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또한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긴장 상태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며 이는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억제합니다. 일부 남성은 예전처럼 흥분이나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고 느끼지만 실제 원인은 체력이 아니라 업무와 가정에서 오는 불안과 압박인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책은 자신만의 휴식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야외 산책,
깊은 호흡, 명상 또는 배우자와 편안한 대화가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특히 60세 이상 남성에게 강조하는 것은 배우자와의 정서적 친밀감과 교감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정신적 유대감을 강화하며 자신감과 활력을 오래 유지하는 기반이 됩니다. 제가 만난 몇몇 부부는 70세가 넘었음에도 함께 활동하고 일상을 공유하며 약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도 결혼 생활의 따뜻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 신체 운동, 건강한 식습관, 긍정적인 정신적 생활, 이 바로 남성이 힘을 되찾는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약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오래 지속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저녁 식사 후 20분 걷기, 모임에서 술 한 잔 줄이기,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잠자리에 들기, 아침마다 케겔 운동 몇 동작 하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몸이 건강해지고 테스토스테론이 자연스럽게 분비되면 더 이상 비아그라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래의 남성다움과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조언들이 여러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남성적 강인함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는 성생활뿐 아니라 일상의 모든 부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성건강은 곧 전체 건강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몸과 마음을 잘 돌본다면 삶의 모든 면이 더욱 충만해집니다. 좀 더 현실감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최근 진료한 한 환자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67세 박 씨 이야기입니다. 이 사례는 약물 의존에서 벗어나 자연적인 방법으로 남성다움을 회복하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박 씨는 63세 때부터 비아그라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약 덕분에 다시 자신감을 되찾아 매우 기뻐했습니다. 처음 효과는 빠르고 뚜렷했습니다. 그는 마치 40대로 돌아간 것처럼 활력이 생기고 부부관계도 원만해졌습니다. 하지만 약 6개월이 지나자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복용할 때마다 심한 두통이 찾아왔고 점점 통증이 심해져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며 어지럼증도 동반되었습니다. 한 번은 가족 모임 중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검진 결과 장기간 약을 복용한 탓에 간과 신장에 손상이 시작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박 씨는 비아그라에 의존하게 되면서 심리적으로도 크게 변했습니다. 약이 없으면 불안하고 자신감을 잃으며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마저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자신 같지 않다고 느꼈고 그 시점에서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진료 후 저는 박 씨에게 약을 중단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비아그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에서 30분 빠르게 걷고 골반근 케겔 운동을 가르쳐 발기 유지와 조절 능력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힘들었지만 3주 만에 배뇨가 한결 편해지고 잠도 잘 오며 낮 동안 에너지도 늘어나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식습관에서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주 고기와 소주를 즐겼지만 이제는 채소, 생선, 견과류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고 매주 굴과 아연이 풍부한 해산물을 챙겨 먹으며 테스토스테론을 자연스럽게 늘렸습니다. 술도 거의 끊고 특별한 날에만 작은 와인 한 잔을 즐기는 정도로 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전의 가족 사업 때문에 늦게 자고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며 매일 밤 깊은 호흡을 하도록 권했습니다. 또한 아내와 솔직하게 대화하며 어려움을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아내의 동행과 공감이 그가 가장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개월간 꾸준히 노력한 끝에 박 씨는 전반적인 건강을 회복했을 뿐 아니라 본래의 자신감도 되찾았습니다.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강하다고 느꼈으며 부부관계 역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이어지면서 이전보다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아내 또한 훨씬 행복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약에 의존한 약속된 만남이 아니라 처음 느꼈던 진실되고 따뜻한 친밀감을 되찾은 것입니다. 박 씨의 사례는 충분한 인내심과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자연적인 방법으로 성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비아그라는 단기적인 효과를 제공할 수 있지만 꾸준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안정적인 정신 상태야말로 장기간 활력을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발기 능력을 자연스럽게 개선할 더 많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싶다면 제 채널을 계속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실제 경험과 임상 지식을 정기적으로 공유하여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남성의 힘을 되찾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요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비아그라의 효과와 남용 시 위험성에서 시작해 남성의 힘을 회복하는 자연적인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약은 단기간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지나치게 의존하면 심혈관, 간, 신장, 정신 건강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건강과 남성의 본질적인 힘은 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습관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습관, 충분한 수면, 여유로운 마음을 유지할 때 테스토스테론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몸은 건강해지며 활력도 지속적으로 되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진정으로 자신을 주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장기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비아그라를 평생 의존하는 지팡이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도구로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연적인 방법을 우선시할 때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저는 자연적이고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안내하여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남성의 힘을 되찾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